속보, 한국, 세계 1위로 실전 성공, 1분 만에 드론 120개 박살. 충격, KF-21 초속 30만 km 레이저 탑재.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8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 8일 방위사업청은 오늘 서해 상공에서 실시한 KF-21 공대공 무장 유도 발사 시험이 오후 3시 12분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라고 밝혔다. KF-21은 이날 오전과 오후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 목표물을 조준해 미티어를 발사했다. 방사청은 이번 시험은 항공기로부터 발사된 미사일이 안전하게 분리돼 이탈된 이후 국내 개발 AESA,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와 연동해 표적까지 유도하는 무장 유도 발사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KF-21과 공대공 무장 간 통합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라고 부연했다. 미티어는 마하 4, 음속의 4배 시속 약 4,896km, 위속도로 약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세계 최강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로 꼽힌다. 유성 별똥별을 뜻하는 미티어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6개국이 개발한 것으로 참가국 공군 대부분이 이를 운용하고 있다.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또한 KF-21의 미티어 장착은 아시아 국가 최초다. KF-21엔 미티어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KF-21은 지난 3월 미티어 시험탄의 무장분리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KF-21은 미티어와 함께 독일 딜 디펜스의 AIM-2000 등 모두 2종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KF-21은 미국 레이시온의 GBU-12, 한화의 MK-82, LIG 넥스원의 KGGB 등 10종의 공대지 폭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KF-21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이 장기 소요로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추후 공대지 무기의 형태로 KF-21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로 날기 때문에 서울 상공에서 쐈을 때 1분 남짓이면 평양에 닿을 수 있다. 2. 사설, 경제위기 막으려면 여야정이 머리 맞대고 불확실성 해소해야. 정치 불안 장기화가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정치 혼란의 파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고 진화에 나섰으나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골드만삭스는 계엄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이 전망치인 1.8%보다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기 호조와 반도체 호황이 순풍으로 작용했던 2004년 2016년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내수 침체에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무역전쟁 등 외부 악재까지 겹쳤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비상계엄 사태의 경제 파장을 가볍게 생각했던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정치 불안 장기화에 따른 국가 신용도 강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은 계엄 사태 이후 거의 매일 긴급 거시경제금융연한 간담회 F4 회의를 열고 위기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당정이 국민 신뢰와 국정 운영 동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에서 난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5월 원달러 환율을 1,500원으로 전망했다. 연기금이 간신히 증시 폭락을 막고 있지만 겁에 질린 개인과 외국인의 이탈 앞에 중과부적이다.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한국은행의 뉴스 심리지수는 9일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 체코 원전 수주와 K2 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도 있다. 게다가 국가 신용도까지 강등된다면 경제 전반이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요동치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국력을 결집해 대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때마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소한 경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 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정이 어떤 형식이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경제 주체들이 안정을 되찾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다. 여야는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당파적 이해를 떠나 국익과 민생을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내란죄 혐의 수사, 계엄 사태로 환율 주가에 직격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민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민심의 징표라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얼마나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3%, 반대한다는 23%로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반대 50%, 가찬성 46%보다 많았고, 중도층은 찬성 79%, 반대 17%, 진보층은 압도적 다수인 91%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다수였겠군요. 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공감한다. 63%와 어느 정도 공감한다. 8%는 응답자가 71%에 달했습니다. 반면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5%, 거나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는 합해서 24%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86%,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7%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1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의 탄핵안 추진과 검찰과 경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 등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데요. 여론마저 계속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서면초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 국회는 오늘 10일 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23명이 찬성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전국 불안의 여파가 한국의 경제에도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오랜 속설이 있는데요. 지난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전국 혼란 상황이 금융시장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환율과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9일 원 달러 환율은 1,437원으로 마감했는데요.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 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22년 10월 24일이었는데요. 당시 1,439.7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러로 표시된 수출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르게 되고 수입 원자재를 재료로 한 국내 소비재 가격 또한 오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주식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겠지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인데요. 어제 코스피는 전장보다 2.78% 하락한 2360.5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4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언론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 상황으로 유독 타격이 큰 업계가 있다고요? 네, 방산업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국정 혼란의 와중에 공급 계약이 불투명해지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외국 정상의 방문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